때 계속 상승하던 모의고사 성적들로 인해서 근자감이 되게 넘쳤었는데 이 11월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능 때 수학은 5등급이 나왔고 그 성적으로는 제가 목표하던 그런 대학들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원치 않는 대학을 가면 12년 동안 공부했던 게 너무나도 아까울 것 같아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왕 재수를 하기로 했으면 더 빨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재수 선행반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래 친구들과 노는 거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엄청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런 걸 누군가가 나를 통제해주고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주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기숙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현역 때부터 히투스가 만든 최상위권 전문 학원이라는 광고를 많이 봐왔고, 여러 사이트에서도 강남 하이퍼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다른 기숙학원이 아닌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마다 제공해준 학습 플래너였던 HSP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HSP를 통해 기본적으로 데일리 공부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세웠고, 가장 좋았던 것은 매주 할당 시간을 적어서 공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는 있지 않는지 그런 과목별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가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HSP를 꾸준히 활용하고 또 그 효과는 매우 컸었습니다. 또 학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기출 관련 컨텐츠가 좋았습니다. 1, 2학기 땐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문제를 제공받았고 3학기 때는 문제를 익힐 수 있도록 난이도별 문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 좋은 질,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하였고 그 덕분에 수능에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8월에 한 달 정도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사관학교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였는데 현역대의 점수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큰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멘탈이 크게 흔들렸고 자신감도 완전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전혀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반석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의 시간 배분을 늘리고 잘하는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험 결과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한 달여 동안 학원에서 진행되는 시험을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갖거나 떨어지는 점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생기면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슬럼프는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한 과목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과목만 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이 다시 내려앉는 게 정말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는 이거를 현역 때도 이렇게 했고 재수 이제 초반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하루하루 그리고 과목마다의 그 최소한의 공부는 해주세요. 그리고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무조건 질적인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3학기 때 더 많은 양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하나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잘 쳤다고 해서 그것에 취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만하게 되고 공부하는 마음이 느슨해져요. 모의고사는 정말 그냥 모의고사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충분히 자고 꾸준히 운동해 주셔야 합니다. 10월이 넘어가면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해도 이제 수능에서 똑같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럴 때 느슨해지면 정말 성적이 끝없이 내려갑니다. 꼭 끝까지 공부 양만이라도 유지를 해주세요. 무조건 강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좋은 성적 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제가 생각하기에 국어가 전략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2학기 때는 문제풀이 방법에 집중했고 또 3학기 때는 시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파트별로 얘기를 드리자면 화작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면서 풀 수 있는 그 문제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구분해서 푸는 연습을 했고, 문법은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인강도 같이 들으면서 전부 다 외웠습니다. 문법은 외우면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기출 분석을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든 문제를 내용일치로 해결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부족하고 오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왜 이 문장이 여기에 쓰였을까? 어떤 부분이 이 문제에 출제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문에서 자연스럽게 출제 요소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문학도 기출 분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답으로 봐줄 수 있구나 라는 감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해석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이 섞이게 되면 끝이 없이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감을 잡았습니다. 수학은 무조건 기초를 다졌습니다. 다시 개념부터 완전히 천천히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외우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사설 모의고사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출제하는 건 평가원이기 때문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또 제가 1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도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초 부분까지 내려가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쉬운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러 저는 하루 종일 수학 3문제를 푼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통이 쉽다고 그 확통만 하게 된다면 이제 기백이나 미적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한 과목만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시 하는 거라고 해도 까먹고 시험 때 당황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 때부터 영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뒀는데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랑 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제 푸는 스킬이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까지는 단어랑 구문만 한 것 같습니다. 매일 2시간 정도를 이제 꾸준히 투자하였고 8월부터는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스킬을 여러 개 적용해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스킬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도 완성하고 문제풀이도 완성하게 돼서 비연계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탐구는 제가 물리원이랑 화학원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탐구는 가장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탐구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킬이 많더라도 개념 문제에서 틀리게 되면 1등급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개념 부분의 기출 분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한 달 정도 잡고 시간 비중을 좀 늘려서 잡아내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탐구만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탐구는 같은 내용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곤 하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탐구만 오답 노트를 하였고 이 탐구는 확실하게 꽉 초반에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잡고 나서 감만 계속 유지시켜주면 나중에 국영수를 할 때에도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학기에는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이후에 한두 달 정도 놀고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몸의 패턴 자체가 많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3, 4월까지는 무조건 어떻게든 오래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9월이나 10월 정도 되더라도 쉽게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는 무조건 기초부터 천천히 하셔야 해요. 1학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 부족했던 부분에 기초를 닦으면 2, 3학기 때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탐구. 정말 1학기 때 탐구를 끝내놓으면 너무나도 편합니다. 저는 현역 때부터 탐구를 좋아했어서 재수할 때 1학기 이후로 탐구에 따로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납니다. 덕분에 이제 불안했던 국어와 수학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탐구 덕분입니다. 2학기에는 국어를 이제 무조건 지문 읽는 법이라던가 문법 개념을 다시 정리하던가 이제 해야 하고 수학은 기초가 탄탄해졌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좀 건드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리더라도 이제 또 그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이면 어느새 수학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고3 때랑 크게 이제 다른 거 없이 비슷해져 간다는 느낌이 매우 많이 들어요. 이럴 때 무조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해서 다시 그런 걸 잊어야 해요. 그리고 학습 플래너를 꼭 다시 보세요. 그래서 1학기 때랑 내가 뭐가 달려졌는가 확인하고 또 모의고사 성적표들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기초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세력대에 비해 성적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럼 난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하던 공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재수 생활 중에서 3학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엄청 어려운 그런 30번 같은 문제, 고난도 문제들만 풀면은 안 됩니다.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무조건 기출 분석을 다시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시험지들을 다시 모아서 틀렸던 것들만 다시 풀어보고 복습하세요. 그리고 시험 운영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넘기고 이런 걸 다 모든 과목마다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내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멘탈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매일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1등급이니까 내가 한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조건 멘탈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때 국어를 치고 나서 멘탈이 정말 완전히 흔들렸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이 생깁니다. 저와 같은 생각은 안 하시더라도 자기만의 심리적 안정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서 꼭 실천해 주세요.